안녕하세요. 대감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정호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택고등학교 공통수학원 이번에 시험 본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봤던 첫 수학 시험이죠. 어떠셨나요? 중학교 때랑은 많이 달랐을 텐데 이 시험지를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번 잘 따져봅시다. 자, 시험 범위 뭐 다들 아시겠죠? 다항식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고요. 그리고 객관식 22문제, 두 문제였고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평가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중상 정도인 것 같습니다. 7번까지는 좀 쉬운 문제였고 무난무난했어요. 근데 갑자기 8번에서 이상한 복소수 문제가 나오더니 계산을 좀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죠. 거기서 시간이 끌렸던 학생들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자, 그리고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계산을 하면서 식변형하고 시간을 끄는 문제가 다소 출제가 됐습니다. 솔직히 막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실전에서 시험을 보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이번 시험이었고요. 자,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유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문제집에서 참고하신 것 같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을 때 심한 문제집보다 더 어렵게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제를 한번 본 학생들은 빨리 풀 수 있었고 문제를 한 번도 못 본 학생들은 못 풀거나 좀 오래 걸렸단 소리예요. 그래서 평택고 시험은요 심한 문제집을 좀 위주로 많이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교재, 올림포스 유형 편이 부교재죠. 도움이 1도 안 됐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랑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교재는 그냥 웬만하면 풀지 마시고 그거 풀 시간에 뭐 블랙라벨이나 고쟁이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TOT를 다루는 반이 있는데 그런 교재를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형식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택고 문제를 싹 다 풀어봤거든요. 근데 작년보다는 이게 시간 부족이 들어가다 보니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험이었고요.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들이 좀 티가 났어요. 근데 뭐 창의적이었던 문제고 독창적이었던 문제들이었던 것 같은데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는 학생들은 쉽게 푸는 건 아니었고 그래도 무난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심화서를 참고한 문제들이었던 게 좀 티가 많이 났고요. 제 생각에 껍데기만 바뀐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숫자만 바꾸고 그냥 뭐 다항식 연산인데 껍데기만 다항식 연산이고 본질은 이차함수고 약간 그런 껍데기만 바뀐 문제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 대감학원에서 시험 잘 본 학생이 84.6점을 받았는데 조금 아쉬운 결과죠. 뭐 사실상 100점 받기를 원했는데 84.6점이라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본 학생은 잘 봤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심한 문제집을 많이 풀리고 있거든요. 이런 게 푼 게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평택고는 누적 시험 범위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부족했던 부분 보완하면서 기말 때는 전원 1등급을 목표로 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중간 때 못 봤던 학생들은 기말 때 만회를 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상처받지 마세요. 충분히 만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적중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난 너무 쉬운 문제는 안 넣었어요. 뭐 어느 문제집에나 다 있는 문제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9번에 뭐 요런 문제가 이제 평택실록이라고 저희 학원에서 평택 지역의 기출 문제들을 싹 다 모아놓고 QR코드로 강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9번 문제랑 평택실록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적중 내용이고요. 10번도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10번 문제 풀었을 때 시간 소모가 좀 됐었던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풀고 들어갔다면 아마도 좀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1번도 평택실록에서 겹치는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비슷한 문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도 보니까 평택실록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항등식을 쓰는 문제죠.
그리고 13번도 평택실록에 지금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평택실록만 풀어도 1등급을 받는 데는 정말 충분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평택실록이죠. 이거는 진짜 껍데기만 바뀐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이거 무난무난하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고 막 이래저래 연립하다 보면 풀리는 문제고요. 여기서부터는 다른 심한 문제집 내용이 나오는데, 16번은 사각형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이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할 때 요 삼각형이랑 이렇게 쪼개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해설 강의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각삼각형과 요거를 이렇게 쪼개야겠죠. 네, 고쟁이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17번도 요거는 이제 숫자가 진짜 좀 지랄 맞아가지고 좀 괴랄해가지고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수항의 약수들로 대입을 해주면은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런 거 인수분해 안 되게 출제하지만 쌤께서 좀 양심이 없으신 거예요. 쌤께서 양심이 있으시니까 인수분해가 되게끔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풀어주면 되고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거 저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수의 제곱이거든요.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빠르게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고쟁이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삼각형과 관련된 인수분해 문제는 다들 유명한 문제죠. 이것 또한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해설해 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평택실록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QR코드 찍으면은 강의가 또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19번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자, 요런 거는 솔직히 그 시간 싸움이죠. 이런 거를 19번 정도까지 왔던 학생들이 이 문제를 못 풀 리가 없는데,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감을 잡아가지고 제가 해설 강의를 올려놨는데 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도 이거는 복속도의 규칙을 파악하는 문제고, 사실상 규칙 파악을 해서 풀어도 되고, 그 좀 선행을 했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현행 교육 과정에서 선행을 했던 친구들이 몇 급수라는 걸 알면 조금 더 빠르게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규칙을 찾아서 해도 됩니다. 자, 해설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평택실록에 있어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21번은 대놓고 블랙라벨을 베낀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여기서 요 정도 변형하는 거는 정말 쉽거든요. 그냥 숫자만 바꾸고 풀이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라벨에서 이 문제가 못 풀었던 학생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블랙라벨에 이 문제를 풀었더라면 21번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사실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기말 대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잘 본 학생도 있고 못 본 학생도 있을 텐데, 잘 본 학생은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100점이 나와도 자만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우리나라에 잘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학생들 다 이기려면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성실하게 노력을 하시면은 수능 때 100점 맞고 원하는 대학을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못 봤던 학생들은 기말 때 만회 가능하거든요. 특히 요 경우의 수. 그냥 제가 생각에 요까지는 앞에 내용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조합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완전히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아마 기말 때 좀 주인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확실하게 빠르게 푸는 법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감학원으로 오시면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고는 누적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놓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복습 테스트라고 우리가 수업 전후에 푸는 그런 테스트가 있는데, 그런 테스트에 관련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꾸준히 감을 유지할 수 있게 테스트를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제를 앞에 이번에랑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된다면은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스킬이라던가 좀 어려운 문제에 적응할 수 있게 심한 문제집을 많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예상 난이도는요, 기말 예상 난이도는 중간과 비슷하거나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죠. 네, 대감학원으로 오시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